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11월 28일 월요일 오후 5시 52분이고 11월의 마지막 주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11월 30일이 역사상 이 반감기 사이클에 의거한 최저 바닥이 될 수 있다고 이제 판테라 캐피탈에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 과연 그 11월 30일을 기점으로 이제 저점이 잡힐 것이냐, 요것도 이제 11월 말에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될 주요 포인트가 될 수 있고, 무엇보다 일단 오늘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국 대 가나 월드컵 경기가 오늘 10시에 잡혀있죠. 대한민국 선수들의 선전과 파이팅,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드리면서 좀 16강에 가는 그런 모습들, 좀 여러가지 또 코인 투자자 분들이나 주식 투자자 분들이나 마찬가지고 지금 조금 이런 경기 상황 자체가 좀 너무나 안 좋다 보니까 많이 힘들죠. 여러분들 직장인분들 힘들고 자영업자 분들도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이럴 때 그래도 이제 축구라도 보면서 또 이제 16강에 이제 진출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또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손흥민 선수나 이강인 선수라든지 또 이제 든든한 수비 풀백 김민재 선수, 이런 선수들이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축구 경기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가나를 조금 이제 우리가 잡는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16강 진출에 대한 또 불씨를 살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사실상 뭐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미 포르투갈이 가나를 꺾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나도 지금 필사의 항전을 할 것이고 모든 거를 쏟아 부을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루과이에게 비겼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양 팀의 정말 피 튀기는 혈전이 예상된다. 아무쪼록 큰 부상 없이 경기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담아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좀 꺾였죠. 꺾여서 2242만원대를 지금 빠져가지고 옆으로 좀 빼고 있는데, 일단 패턴상으로 봤을 때 여전히 힘있는 반등이 없이 빼다가 흘러내리고 빼다가 흘러내리는 이런 패턴의 연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옆으로 횡보하다가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전혀 안 나오고 있죠. 전혀 안 나오고 횡보만 했다 하면 빼고 횡보만 했다 하면 빼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뺄 때마다 이 원화 차트 같은 경우는 아직 여기 바닥을 안 깼지만은 해외 차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바닥을 갱신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15.6 찍은 다음에 여기서 15.4 찍고 지금 여기서 추가적인 저점 갱신도 충분히 좀 가능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패턴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죠. 고점이 여기 고점을 지금 단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고점이 내려오고 있다. 이번에도 여기서 나름 강하게 반등을 줬지만은 이전에 고점 자리까지 가지도 못했어요. 가지도 못하고 꺾이고 지금 푹 내려앉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서 요 매물대 라인은 이 직전에 여기서 좀 머물렀던 매물대가 있는데 매물대가 좀 약합니다. 약하죠. 이 매물대나 이 매물대에 비하면은 매물대가 약한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살짝 왔다가 지금 튕겨져 올라가고는 있지만, 이 구간에서 제대로 다시 위로 튕겨져 올라가면서 16.5K 탈환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밀릴 수 있다. 그러면서 저점을 또 위협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고, 아마도 여기서도 저점 살짝 깨고 들어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점 살짝 깨고 15.2라든지 15.3K 정도를 찍어주고 들어올리는 이런 움직임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숏으로도 시원하게 안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롱으로도 반등이 시원하게 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 박스권 횡보 장세, 계속해서 이 박스에 대해서 횡보하고 있는 그런 장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구간에서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주말에서부터 이제 숏 관점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 이런 식으로 토요일 3시죠. 토요일 3시 10분, 3시 24분 계속적으로 이렇게 요 사진이죠. 요 사진으로 여기를 깼다. 여기 깨면은 세게 내릴 수 있는 자리, 계속 이제 추세대를 지키면서 올라왔던 자리, 계속 올라왔던 자리고, 여기서도 추세 지키면서 올라왔던 자리인데, 추세 두 개가 겹쳐지는 부분을 여기서 이제 강하게 때렸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숏으로 가겠다는 거죠. 이 추세가 깨졌을 때 하방으로 세게 나오는 패턴이 지금 계속적으로 금요일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여기서 깨므로써 이제 숏 들어갔죠. 여기서 바로 숏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그림 그려고 드렸고, 예상도를 이렇게 그려드렸죠. 3시 47분 숏 들어갔고, 여기서 들어갔죠. 15시 47분 여기입니다. 여기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쭉 빠졌죠. 빠지면서 이런 식으로 양봉 아래 꼬리 달리면서 이런 식으로 거래량 좀 들어오게 되면은 좀 추세 반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수익권 들어가면 짧게 먹으면서 수익을 챙겨 가야 된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좀 강조를 드렸죠. 지금 장기 포지션 들고 갔다가는, 롱 같은 경우에 주말에 계속 롱 장기로 들고 갔다가는 지금 이제 이런 하락이
푹 꺼지는 이런 하락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은 단타가 유효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숏 타점 드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숏 수익이 났죠. 이런 식으로 숏 수익이 났다. 9%, 6%, 이런 식으로 숏 수익이 이렇게 났죠. 그 다음에도 거시적인 흐름을 계속 숏으로 드렸어요. 어차피 이렇게 지금 프랙탈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뭐 단기적으로 롱 올려치기는 나올 수 있어도 주말이나 주말 이후에 계속 숏으로 빠질 추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숏 잡으신 분들 이렇게 지금 수익이 났습니다. 34%, 뭐 5%, 11%, 68% 이렇게 숏 수익이 났고, 이후에도 롱 뭐 잔파동 나와도 이건 숏이다. 왜냐면 찍어 눌러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걸로 계속 찍어 누른 거래량이 나왔어요. 이제 롱 힘보다 숏으로 가는 대추세 자체가 숏이고, 그 안에서 이런 식으로 롱 반등은 있어도 대추세는 숏으로 간다. 그래서 그냥 머리 들면은 숏을 쳐야 된다라는 관점을 좀 계속 설명을 드렸죠. 그 결과 오늘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 어제도 이런 식으로 숏 잡아드렸어요. 어제도 오후 1시 44분에 숏 잡아드려가지고 여기서 잡아드렸는데 쭉 이렇게 빠질 것이다. 이렇게 빠졌죠? 숏 여기서 잡아드렸어요.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빠지면서 바로 수익권 들어갔고, 결과적으로 이런 라인 때 주요 매물 때까지 이제 빠질 수 있다. 숏 추세로 간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자, 그 결과 타점 잡아드린 이후에 또 4% 숏 수익 1690불 숏 수익 9.8% 1694불이면은 하루에 220만원 수익이 난 거죠. 타점 하나만 잘 잡아도 레버리지를 쓰기 때문에 수익이 화끈하게 납니다. 이런 식으로 1600불 수익. 그리고 오늘 오전 9시 43분에도 트레이딩 뷰 말씀드리면서 그냥 숏이다. 계속 찍어 누르고 있다. 지금 위로 못 간다. 그리고 거래량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터졌는데 다 윗꼬리 달면서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리고 여기 윗꼬리 보이시죠? 윗꼬리 다 찍어 누른 거예요. 찍어 누른 거. 아래꼬리 저점에서 나오는 거는 밑에서 물량 받쳤다,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 비트가 많이 어느 정도 오른 지점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윗꼬리가 이런 식으로 달리면, 윗꼬리 지금 계속 보이죠? 윗꼬리 거래량이 계속 윗꼬리 달리면서 결과적으로 9시 40분에 팍 찍어 누를 때도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이러면은 절대 롱으로 갈 수가 없어요. 롱으로 가려고 해도 여기서 이미 힘을 줬기 때문에 롱이,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횡보하다가 2차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2차 상승이 나오려면은 저점이 낮아지면 안 되고, 저점이 딱히 낮아지진 않았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이런 시그널들이, 찍어 누르는 윗꼬리 시그널들이 계속 나왔고, 특히 여기서 이런 게 굉장히 찝찝한 거래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양봉으로 거래량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음봉, 그것도 윗꼬리 달라놓고 음봉 종가망 했는데 거래량이 터졌다. 이거는 찍어 누르는 형국이고, 여기서도 거래량이 터져버렸기 때문에 이 음봉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 음봉을 극복하면 얘기는 달라져요. 이 음봉을 극복하면서 여기서처럼 극복하죠. 이렇게 극복하면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올려칠 수는 있는데, 올려친다 해도 결과적으로 여기 고점을 못 넘기게 되면은 숏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크게 빠질 거다라고 9시 40분에 말씀드렸죠. 9시 40분에 분명히 말씀드렸고,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숏으로 더 빠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15% 수익, 34% 수익, 10% 수익, 18% 숏 수익, 숏 60% 수익, 이렇게 수익이 찍혔다라는 겁니다. 59% 수익. 보시면 9시 43분 숏으로 숏이다 말씀드렸던 데가 여기죠. 그림까지 그려드렸습니다. 그림까지 이런 식으로 더 빠진다 그림 그려드렸고, 쭉 빠졌죠. 상당히 크게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의 하락분보다 여기에서 하락이 워낙 세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어떤 좀 단기 기술적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게 지금 구간에서 마찬가지예요. 지금 일단 15분봉인데 지금 구간에서도 이 윗꼬리 극복 못하면은 또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또 빠질 수 있어요. 왜냐면은 반등이라는 거는 이 정도로 내려 찍었으면 바로 되돌림이 이 정도로 나와야 돼요. 3분의 2 지점까지는 그래도 쳐주는 되돌림이 바로 나왔을 때 추가적인 어떤 상승의 희망이 보이는데, 지금 반등의 힘 자체가 너무 약하다. 옆으로 빼면서 여기서 막 아래꼬리 받치긴 했지만은 옆으로 올리는 힘이 굉장히 지금 천천히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극복 못하면 또 이런 식으로 흐르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만약에 여기 다시 오잖아요. 여기 이제 딛고 올린 자리인데 16,140달러를 만약에 다시 온다. 그럼 이후에 이런 식으로 또 흘러내릴 수가 있어요. 한 번 더 저점 갱신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이 비트코인 좀 독자적인 그런 문제들, 아직까지 나스닥은, 물론 나스닥이 빠지긴 했어요. 이 영향도 물론은 있지만은 나스닥은 지금 올려친 구간 대비해서 빠졌다라고 볼 수는 없죠. 위에 그냥 박스에서 횡보하고 있다. 아직도 여기 저점 딛고 여기서 반등까지 나왔었고, 여기서 내렸지만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서 고점 돌파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고, 나스닥은 아직은 이게
하락 추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냥 약간 이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 정도 주고 상단 박스에서 놀다가 여기 하단 박스였고 올려치고 이 상단 박스에서 놀다가 한 번 더 올려치는 무빙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은 아직은 좀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고, 달러 같은 경우에도 빠지고 있거든요. 달러도 빠진다라는 거는 나스닥이나 비트는 올라가야 된다는 건데, 일단은 이 비트코인 혼자서 또 독단적으로 이렇게 큰 폭으로 빠졌다라는 거는 여전히 FTX의 잔재들, 여파들, 그리고 이제 채굴자들의 매도 시그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고, 더군다나 이때 반등이 또 세게 나왔기 때문에 횡보하고 2차 상승을 노리고 여기서 롱을 또 많이 탔을 거예요. 근데 이 롱을 한번 죽이고 가려는 그런 움직임일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비트 숏이 터졌고, 이거 빠르게 회복 안 되면 이거 바로 말아 올리면은 얘기는 달라져요. 바로 말아 올리면은 조금 이런 식으로 한번 털어내고 제대로 된 반등 직전에 한번 털어내고 올리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은 일단은 떨어진 지점을 바로 가준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수직 낙하를 하기 직전 지점에 16.6K 정도는 쳐줘야 그 다음에 얘가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겠구나.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그게 쳐줘야지. 만약에 그런 그림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때 프랙탈처럼 여기서 이제 한파 내리고 옆으로 빼면서 올라가는 척하다가 한파 더 내리죠. 그러면서 저점 갱신이 나왔어요. 그럼 얘도 한파 내렸고 옆으로 빼다가 한파 더 내리고 저점 갱신까지 할 수도 있죠. 15.4 깨고 15.3, 15.2 보여주고 어쩌면 14.9를 볼 수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저점 찍어놓고 또 반등하는 그런 움직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의 패턴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방심할 수 없고, 여기서 이제 하락이 멈춘 것이냐, 그것도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 확신을 가지려면 최소 16.6을 회복을 해주는 그런 그림이 나와줘야 되고, 만약에 그런 그림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추세적으로 프랙탈적으로 봤을 때 찍는 그림, 저점 갱신의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어요. 이번 음봉에서 팍 찍어 누르면서 여기서 찍어 누르면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거든요. 이 단일 음봉 거래량으로 봤을 때 이때랑 좀 비슷한 수준이긴 하지만 이때는 이제 직전에 음봉까지 겹쳐져서 상당히 좀 강하게 저점 갱신하면서 강하게 찍어 눌렀고, 그 반작용으로 강하게 올려놓긴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여기서 또 다른 고점 갱신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갔으면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여기까지 쳐준다는 건 얘기가 달라져요. 근데 힘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롱의 힘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숏으로 흘러내릴 수 있는 그런 추세고, 섣불리 롱 반등을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머리를 들면 쭉 올라오면 이런 식으로 갑자기 올라오면서 이렇게 윗골이 달리죠. 이런 식으로 윗골이 달리면은 숏을 좀 보는 게 차라리 낫다. 머리 들면 숏 전략이 지금은 유효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 자리에서도 숏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 윗꼬리 자리에서 숏 들여서 이렇게 수익 났어요. 영상 찍기 전에도 잡아드렸습니다. 5시 32분에 숏 잡아드렸어요. 분명히 이거 윗꼬리 거래량 터지는 거 보고 숏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간 지점에서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거는 좀 변곡점으로도 볼 수 있고, 특히 이런 캔들 단타를 칠 때 1분봉이나 3분봉이나 5분봉, 15분봉까지 보고 30분봉까지 이제 대추세를 좀 어느 정도 보면서 이런 단기 스캘핑이 들어갈 때는 이런 이제 분봉상의 형태를 보고도 우리가 충분히 숏이라든지 롱 타점을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잘 빠지고 있죠. 잘 빠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숏으로 빠지고 있다. 여기서 잡아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정확한 타점을 받아보시면서 좀 단기적인 수익, 레버리지를 쓰면 여러분들 수익이 또 극대화가 되죠. 자, 그래서 이런 확실한 타점, 차트 분석 내용들, 비트 시황, 뉴스, 그런 정보들을 발빠르게 받아보시면서 저희랑 같이 매매하실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코인타임즈 특급 정보방 100% 무료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보시면서 매매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매달 2천만원 상금을 걸고 상당의 어떤 그 수익률 대회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매달 진행하고 있고, 지금 1회차 대회, 2회차 대회도 성공적으로 다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수익금, 이제 시상금이죠. 이런 시상금도 저희가 이제 수익률, 거래대금, 수익금 상위 1위부터 5위까지 시상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자동으로 참여되니까 여기 들어오셔서 뭐 정보도 받으시고 매매 수익도 올리시고 또 이제 시상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요 이벤트로는
바로 12월의 1일이죠. 12월 첫째 날 목요일 새벽 3시 반에 연준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연설에서 금리 인상이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이제 기조를 한번 엿볼 수 있는 그런 연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일단 이 비트코인 시장 하락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들어 올릴 수 있는 호재로는 1차적으로 이 창펑자오가 추지금은 하고 있는 20억 달러 규모의 산업 복구 펀드, 이 내용이 발표되면서 이 펀드에 동참한 어떤 이제 쩐주들의 정책, 누구누구가 이제 참여를 했다.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중동의 부호 빈살만이라든지 일론 머스크라든지 뭐 이런 이름이 언급될 경우에는 위쪽으로 또 상방으로 터질 수가 있겠고, 이 산업 복구 펀드가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해서 이 망가진 비트코인 시장을 재활에 나서겠다, 이런 내용이 발표된다라고 하면 이건 상당한 또 호재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비트코인 단기 상승의 재료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13일에 CPI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11월 10일에 발표했을 때 7.7% 나오면서 예측치보다 상당히 낮게 나오면서 호재 빔이 터졌죠. 나스닥도 위로 7%나 쌌고 비트도 그 당시에 이제 크게 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12월 13일이면은 이제 다다음 주거든요. 여기 화요일, 다다음 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요때 CPI 발표를 하는데 22시 30분이에요. 요때 발표하면서 아마도 지금 2주 정도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어떤 흐름을 예상하냐, CPI 전까지 또 줄줄줄줄 세겠죠. 줄줄줄줄 세고 뭐 저점 갱신도 하고 이러면은 여기 12월 11일이죠 요 정도 위치까지 가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CPI가 어떻게 나올 거냐, 저는 이번에도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 CPI 자체가 저번 달에 워낙 조금 예상치보다 낮게 나와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 피크아웃을 했다라는 거고, 아직 안 나왔어요. 아마 12월 초 되면은 예측치가 나올 거거든요. 근데 예측치가 지금 계속 보면은 8.7, 8.1, 8.18, 이번에 7.9 정도, 7.8 정도를 예측을 하겠죠. 자, 근데 이 추세 자체가 이때를 정점으로 찍고 이제 쭉 9.1 이후로 계속 낮아져가는, 여기 보시면 그래프로 낮아져가는 추세로 봤을 때 이번에 7.5라든지 7.4라든지 이 정도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7.6이라든지. 그럼 어쨌든 간에 이 물가 상승률 자체가 점점 낮아지는 추세로 갈 수 있다는 거고, 예측을 만약에 이제 7.8이나 7.9를 했는데 7.6이 나왔다든지 7.5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나스닥이나 비트가 상방으로 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CPI가 만약에 어느 정도 이제는 피크아웃을 했고 좋게 나오는 추세, 지금 보시면은 차트 자체가 정점 찍고 내려가는 추세지 않습니까? 피크아웃이 나왔다고 좀 볼 수 있는데,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12월 13일에 발표되는 CPI 지수에 맞춰서 위로 한번 또 빵 튀겨주는 요때처럼. 근데 그 전까지는 또 내려가야 올라갈 때 또 화끈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줄줄 흘러내리다가 13일에 위로 뻥튀기 되는 이런 그림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일단 추세 자체가 좀 숏으로 나오고 있는 게 맞고, 과연 이게 어디서 좀 장악형 양봉으로 떠줄 것이냐, 일단 이게 단기 롱반등으로 가려면 일단 일봉의 양봉이 떠줘야 돼요. 지금 일봉으로 양봉 계속 안 뜨고 있죠. 여기서도 안 뜨고, 안 뜨다가 여기서 떴죠. 일봉상 양봉 뜨고 이틀 양봉 쳐주고, 여기도 일봉상 양봉 뜨고 이틀 양봉 쳐줬어요. 근데 이 내려오는 힘에 비해서는 여전히 양봉으로 들어올리는 힘 자체나 기간 자체가 굉장히 짧다. 여전히 숏 우세고 롱은 짧게 나오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숏이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면은 지금 5일 연속 음봉인데 이러다가 음봉으로 길게 빼거든요. 숏도 이런 식으로 길게 빼죠. 아직 짧죠. 봉이 짧아요. 이거 길다는 거 하나 더 붙을 수 있다. 그리고 저점 갱신 꼬리 찍고 어느 정도 양봉으로 들어올리는 이런 그림도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좀 더 숏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고, 지금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지만 이거를 좀 믿기가 어렵다. 이게 이런 식으로 물론 뭐 갈 수도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가다가 또 이런 식으로 흘러내릴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롱이든 숏이든 그 방향에 맞게끔 단타를 칠 수 있는 마진 거래가 차라리 지금은 좀 더 이제 위아래 유동성,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또한 열려 있는 게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많은 분들이 뭐 FTX 해외 거래소 문제 때문에 뭐 비트겟에서 대해서도 뭐 어떤 그런 우려를 가지고 계실 수가 있는데, 비트겟 모델이 지금 메시입니다. 메시, 아르헨티나에 살아있는 축구 영웅, 축구 전설 메시가 지금 비트겟에 광고를 이렇게 찍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르헨티나도 골 넣었죠. 메시가 한 골 한 도움.
멕시코전에서 아르헨티나가 보여줬습니다. 메시가 또 보여줬죠. 메시가 한 골 한 도움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비트겟의 메인 광고 모델이 또 메시기 때문에 좀 안심하고 쓰셔도 된다. 비트겟은 그렇게 좀 자신있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비트가 반등을 하려면은 지금 그나마 좀 좋은 소식은 뭐냐면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에서 짐 싸고 있다. 철수 징후가 지금 감지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종식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상방 빔의 재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 하락 파동 이후에 조금 호재들이 겹쳐서 터지면서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는 이런 그림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그 호재의 재료로는 이런 산업복구 펀드, 그 다음에 이제 CPI, 12월 14일 CPI, 그 다음에 러시아 종전, 이런 기대감, 요런 게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겨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겨울에 전쟁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고 굉장히 좀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가오는 겨울이 장기화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킬 협상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가 좀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최근에 러시아군이 잇따른 패배와 후퇴를 반복하면서 수세에 몰렸고, 이런 와중에 미국 고위급 인사들이 잇따라 우크라이나와의 이제 러시아를 방문하면서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가 섞인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러시아 내에서도 이 푸틴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지금 전쟁에 참전한 이제 아들이 전쟁에 이제 참전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죽었는데, 그런 어머니들을 불러놓고 1년에 3만 명이 교통사고로 죽는다, 이런 말을 또 위로로 건넸다고 하는데, 이게 좀 제정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죠. 자기가 전쟁에 보내놓고, 수많은 젊은이를 전쟁에 보내서 다 죽여놓고 그렇게 희생된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제 예측이지만 어떤 이제는 약간 이 푸틴도 뭐랄까요, 천수를 누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좀 그런 예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그리고 위믹스도 일단은 지금 위메이드에서도 위믹스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는 했는데 조금 쉽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좀 잘 좀 해결이 돼서 상장 폐지까지는 좀 안 갔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12월 8일 이 국내 거래소들에서 위믹스가 거래 종료되기 전에 가처분 신청 인용 결과가 나와야 상장 폐지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급박한 상황이고, 일단은 뭐 최선을 다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가장 애타는 것은 위믹스 홀더들이겠죠. 그런데 일단 이 코인판에서는 워낙 변수들이 많고, 했다가 또 안 했다 그랬다가 또 안 한다고 했다가 했다 그랬다가 이런 또 변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위믹스가 상장 폐지 알겠다, 그냥 상장은 지속시키겠다라고 하는 순간 여기서 불반등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위믹스 여기서 이제 5배, 3배, 5배 올라가는 그런 금이 또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이제 위믹스 조금 어떻게 될런지, 가장 이 알트코인 시장의 화두죠. 위믹스만 들어가도 벌써 이렇게 상단에 이렇게 공지가 이렇게 떠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좀 잘 받아들여져서 상장은 좀 유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도 그래도 이제 희망적인 그런 소식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펀드 스트레스의 창업자 애널리스트 톰 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 한해는 끔찍했지만 끔찍했기 때문에 반등이 또 나올 수 있다, 새로운 시장 추세가 나올 때가 다 되어 간다, 이런 얘기를 했고, 올해는 거의 아무도 암호화폐로 수익을 내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지금 이 순간이 암호화폐 업계의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수가 있다. 나는 지난 2017년에 비트에 대해 처음 알았고, 비트가 이제 $1000 미만일 때도 포트폴리오의 1%를 비트에 투자를 했다. 근데 지금은 40% 정도로 늘리라고 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했죠. 그래서 지금 구간은 어쨌거나 이제 비트가 저점 매수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늘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또한 세계 최대 재무 설계 자문기업 드비어 그룹에서도 CEO 나이젤 그린 같은 경우에 현재 암호화폐 약세장이 끝나려면 몇 달이 걸릴 수 있지만은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완화하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이 반등을 할 것이다, 내년 4월을 기점으로 반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죠. 그래서 일단은 좀 바닥을 어느 정도 좀 치고 있고, 그 바닥이 끝나는 시점이 약간 4월 정도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지금 비트코인 빙하기를 지나가고 있고, 날씨조차도 이제 겨울로 들어서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비트가 우상향으로 돌아나가기 위해서는 이 FTX 사태 때 떠진 이 역대급 거래량 하방으로 찍어 누르면서 나왔던 이 숏 물량에 의한 하방 거래량을 소화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 물량이 소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량을 소화하려면은 그 확실한 이제 저점 매집이 다시 들어가야 되고, 여기서 크게 찍어 눌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당시에 내려올 때 거래량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으로 누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충격이 아직 조금 더 남아있을 수가 있다. 왜냐면은 이게 거래량이 잘 안 터졌으면 모르는데, 이때 하락을 줬을 때 그때 32,000에서 떨군 거예요. 32,000에서 17.6으로 떨굴 때 거래량에 비해서도 훨씬 많은 거래량을 지금 쭉어 눌렀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이런 게 2번에서 3번 정도, 2번에서 3번 정도 뭐 이런 식으로 더 찍어 눌러야지만 이 매물이 소화가 될 수가 있고 내려 찍을 수가 있고, 그때 되면은 이제 가격도 많이 더 내려가기 지만은 이 이후에 바닥을 다지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와야 할 수도 있다. 거래량만으로 딱 놓고 봤을 때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래량을 아래 꼬리로 팍 쳐올리면서 어느 정도 여기서 이제 막아보려고는 했지만은 그 이후에도 지금 추가적인 상승 없이 하락의 패턴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결국에는 아마 이런 조금 추세, 이런 삼각 수렴 이후에 상방 돌파가 아닌 하방 돌파가 나오는 식의, 왜냐면 이제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폭 자체가 크니까 이런 식으로 빠지는 추세가 좀 나오지 않겠냐. 우리가 지금은 좀 그런 식으로 차트 분석하는 게 조금 상식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시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숏 베팅을 통해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마진 거래 쪽을 활용하는 것이 지금은 좀 더 낫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현물 같은 경우에도 위믹스 같은 게임 코인, 대장 코인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상패 결정을 내리는 것을 봤을 때, 뭐 다른 코인들 상패는 더 일도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잡코인들, 알트코인들도 물갈이가 되는 그런 판도가 나올 확률이 높고, 그런 여러 가지 물결들이 다 휩쓸어 간 다음에 시장이 어느 정도 정화작용, 나갈 사람 나가고 떠나갈 사람 다 떠나가고 가격은 내릴 만큼 다 내렸을 때 새로운 매집이 시작된다. 바로 2018년도처럼 아마도 이런 프랙탈로 내려받고 다시 들어올리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겠냐.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지금은 이런 식의 패턴을 조금 예상하고 가는 게 맞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조금 짜증나고 힘든 장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2022년에 있고, 2022년의 장세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이거죠. 이거 이렇게 내려왔다.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이런 하락의 끝에서 또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져줬다 라는 거는 또 이제 바닥이 많이 가까워졌음을 또 암시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단기적인 수익을 우리가 좀 챙겨가고, 이 저점 갱신하는 추세 자체가 끝나고 옆으로 이렇게 쭉 빼는 이런 기간, 이 기간처럼 이런 기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롱을 봐도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요런 구간이 나온다. 요런 구간이 이제 4월이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드비어 그룹의 예상으로는 이게 4월이 될 것이고, 판테라 캐피탈의 분석으로는 11월 30일, 12월 초 정도가 최저 바닥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결국에 내년 상반기부터는 우리가 어떤 반등에 대한 추세를, 기대를 가져볼 수가 있지 않겠냐, 반등 추세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조금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조심하면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다가 내년 상반기 이후부터는 좀 이제 롱 관점으로 상승 관점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냐, 그렇게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기에 맞는 대추세가 숏이라면은 숏으로 가는 것이고, 대추세가 또 롱이라면은 또 롱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빙하기에는 또 빙하기에 걸맞는 그런 투자법이 또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최대한 좀 단기 수익이라도 챙겨 가시면서 이 빙하기를 버티다 보면은 또 햇살이 내리쬐는 그런 봄날이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좀 더 좋은 소식들 모아서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